만나서 너무 반갑고, 일단 선생님 소개. 소개부터 하자면, 내 이름은 장재원이라고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 동안 같이 양명고 내신 대비 쭉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결국 내가 바라고 여러분들도 바라는 거 뭐겠어요? 우린 뭘 하고 싶어요? 이걸 하고 싶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득점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너희들마다도 이제 학생들마다도 다들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것과 만점을 목표로 할 것인지 너희들 이거부터 조금 명확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이거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뭐가 달라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전혀 달라 얘들아. 고득점을 말한다는 거는 우리가 수능 9등급제로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야. 2등급까지를 목표로 하는 거야. 뭐다?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은 적게 들이면서 점수는 많이 맞고 싶어 하는 전략인 거야, 얘는. 얘는 뭐야? 시간의 효율 따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 과목에 최고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잡는 거거든. 다 맞다, 그랬잖아.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 다 맞고 싶다는 거잖아. 그렇지? 얘는 시간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가 수업이 시간이 일주일에 막 한 3타임, 막 3시간씩 이렇게 해서 내가 케어를 엄청 많이 해주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케어해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만 너희들이 만약 내가 과학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과학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클리닉을 해줍니다. 작년에 양명고 너네 선배 중에 한 명인데 클리닉을 일주일에 4번 와. 4번 와.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과학하러 4번 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결과도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클리닉을 자주 만약 다닐 의지가 있다면 공부 습관부터 해가지고 이제 디테일한 내용까지 선생님들이 봐줄 수 있어요. 주말은 내가 바빠서 여러분들 이 클리닉이 주말하고 좀 평일하고 나뉘는데 주말에 오는 경우는 조교선생님들이 봐주고 이제 평일에 오는 경우는 그래도 선생님이 수업이 조금 널널하니까 내가 봐줄 수 있어.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담당 쌤이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평일에 출근하는 날짜가 월요일, 화요일 아니고 수, 목, 금요일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너희들은 스케줄상 뭐 월요일이랑 화요일밖에 안 돼.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 계셔. 다른 이제 통합과학 봐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 클리닉이 문자로 링크가 나갈 거야, 얘들아. 이번 주 이제부터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쯤에 그 다음 월요일 클리닉 신청하는 것부터 이제 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이 7일이고 내일이 8일이지. 내일이 8일이면 이제 8일 저녁쯤에 이제 9일부터 15일 것까지 클리닉 신청하는 게 나가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클리닉 만약 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여기 문자 링크 열면은 구글 설문지 폼이 나와요. 거기에서 시간 선택해서 와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부터 조금 생각을 잘 하도록 하시고요. 자, 선생님은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조금 중심을 잡을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결국 시간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 너희들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여러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숙제는 내가 물론 숙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와라 라고 했지만 당연히 스스로 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아직 이제 이제 중3에서 고등학생이 됐다면 스스로 공부는 챙길 수 있겠죠. 스케줄도 그렇고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숙제를 스스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범위는 풀라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뭐 그거는 하는 거야. 자, 해. 했지. 그럼 채점도 스스로 해야 돼. 내가 안 해줘. 너희들이 하는 거야, 당연히. 그치? 채점 스스로 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검사할 때는 이런 것도 물론 다 보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볼 것 같아요. 오답 정리하는 거예요. 자, 오답 정리를 할 때 결국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가성비가 중요하니까 막 오답 노트까지 막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오려 붙여서 글자 막 다 써가면서 문장 다 써. 그렇게 하면 좋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좋은데 그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면서 효과가 좋은 오답 정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시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해보자. 봐봐. 자, 1번. 왔네. 앉아. 반가운 얼굴 있네. 송준우? 맞아. 예전에 선생님이랑 수업 한 번 했죠? 자리가 없어? 어디 잘 끼겨봐. 준우 신성중 아니었어? 신성중이었잖아, 그지? 양명고로 갔네. 어디 보자. 무슨 얘기했지? 책. 자, 예시를 간단히 들어줄게. 지금 교실 책상의 지금 나무 교실 책상에 나무와 철, 나무랑 쇠가 있죠. 그죠? 나무랑 쇠가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차가워요? 그렇지. 철이 차갑다. 그래서 온도는 나무랑 철 중에 철이 차갑잖아. 그럼 누가 온도가 낮은 거야? 그렇지. 철이 온도가 낮지. 그럼 부동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나무가 크게, 철이 작게 이렇게 표현하면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 그래서 너희들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틀려. 이거 아니야. 나무랑 철은 온도가 똑같아. 자, 문제를 이제 너희들이 이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답안지를 봐서 채점을 해봤더니 이게 틀리대. 얘 나무랑 철이랑 같대. 일단 같아. 정답은 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만져보면 얘가 차갑지만 같아. 근데 너희들은 이 개념을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 뭐야? 같은 공간 안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은 뭐가 같아진다? 온도가 같아진다. 그렇지? 이거 개념 뭐야? 열평형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공기 속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같아요. 실제로 온도계 꼽아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열평형. 그러면 이 차갑다, 따뜻하다, 인간이 느끼는 차갑다, 따뜻하다가 온도랑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렇지? 그런 부분으로 스스로 개념을 고쳐가는 이 과정이 뭐야? 오답 정리이기 때문에 오답 정리 과정이 공부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몇 개 틀리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이 숙제 풀 때 너희 다 틀려갖고 와도 나 진짜 다 틀린 거 좀 에바지. 그거 그렇긴 한데 정답률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얼마나 그거를 스스로 고쳐 나가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틀렸다라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 오답 정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틀렸고 온도는 뭐하고 같고 이유는 뭐다? 열평형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오답 정리는 틀린 지문을 올바르게 고쳐보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걸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차근차근 쌓여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고득점 전략을 할 때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 고난도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고난도? 노. 고난도는 그냥 대충 패스하는 거야. 알겠지? 다만 자,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실수 절대 하지 마. 저희 실수해서 이제 문제 나가기 시작하면 고득점 안 나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그 문제 푸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걸. 난 만점 맞으려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얘들은 당연히 되는 상태에서 이제 훨씬 더 노력을 많이 들여야 만점이 나오는 거고. 고난도는 좀 패스하더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쉬운 거. 쉬운 거 틀리는 이유가 실수이지. 같은 맥락의 말인데 쉬운 거, 그러니까 쉬운 문항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 그러면서 이제 고득점에서 만점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시간을 굉장히 아낀 다음에 고난도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걸 풀어낼 수 있으면 만점 가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과정, 고난도를 이제 풀어낼 수 있냐 없냐가 1등급, 2등급을 이제 수능에서 등급을 갈라버리는 거고. 이해됐죠? 그런 차이니까 우리는 근데 어차피 선생님이 왜 이걸 하냐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선생님 입시 컨설팅 올해 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 사정관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단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그냥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었어. 그분이 보여주시기를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뭐 과학 이런 과목들로 점수를 좀 보여주시더라고. 학년별로 쭉쭉 대충 보여주시는데 간단히 보여줄게. 얘 같은 경우는 96점 맞고 1등급 받았어. 얘는 95점 받고 2등급 받았어. 오케이?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얘가 91점 받고 1등급 받았어. 얘는 95점 받고 1등급 받았어. 오케이? 영어는 얘가 8점, 평균 98점 받고 1등급 받았고 얘는 89점 받고 2등급 받았어. 얘래. 자, 과학 같은 경우는 얘가 95점 1등급, 얘가 94점 1등급 이런 식이었어. 자, 서울대에서 이렇게 됐어요. 얘는 떨어지고요. 얘가 붙었어요. 얼핏 보면 이상해 보이죠? 자, 너희들은 그럼 서울대가 왜 그랬을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니? 어땠을 것 같아, 준우? 왜 그랬을 것 같아? 서울대 얘 왜 떨궜을까? 얘는 왜 붙였을까? 아니야, 수능? 아니, 수능은 최저 점수 둘 다 통과했어. 이게 내신 점수야, 지금. 같은 학교야, 심지어. 맞아, 같은 학교야. 얘가 떨어지고요. 얘가 붙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생기부? 아니야. 이것만 봐봐. 이 자료만 봐봐. 생기부 다 수준이 똑같아. 이것만 보라고. 자, 그러면 서울대에서 하고 하자는 얘기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등급이 분명히 달라요. 원점수가 어때? 차이가 없어.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거야. 이해했어? 지금 대학들이 그래. 대학들은 현재 등급,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는 이 등급에 크게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을 분별을 할 때 원점수를 보아. 원점수를 보고 등급을 봐. 둘이 원점수 겁나 비슷한데 등급이 갈렸네? 그럼 이 두 학생은 국어 실력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야. 이해했어? 국어 실력에 차이가 없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등급도 같고 얘가 원점수가 높죠?
즉 수학의 가중치를 굉장히 준다는 겁니다. 얘가 뽑혔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 입학사정 하시는 분도 수학 잘하는 애를 뽑고 싶다는 거야. 학과가 반도체 학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학과마다 가중치를 굉장히 강하게 주는 과목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수학을 잘하는 애가 필요한데? 이거 점수 별 차이도 없잖아. 안 봐 그냥. 이걸 보는 거야. 영어? 얘는 차이가 많이 나죠? 등급도 다르고 점수도 좀 차이가 많이 나. 신경 안 쓴다고. 그런 거야. 얘는 가중치가 낮다는 거야. 과학도 별 차이 없다고 보는 거고. 뭘로 뽑힌 거예요? 이걸로 뽑힌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1이 돼서 스스로 내신 점수를 정리를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등급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3등급 떨어지면 박살납니다. 내가 좀 성적 관리를 제대로 할 자신이 있다. 나 좀 공부 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3등급까지만 안 내려가면 오케이야. 근데 사실 그럼 3등급 들어가면 망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 근데 3등급은 옛날에는 3등급이 좀 그런데 지금 얘가 10%잖아. 그지? 얘가 20%잖아. 그지? 근데 그럼 3등급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전체 등수에서 3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그 학과가 그 과목에 대해서 별다른 가중치를 안 준다? 심지어 몇몇 학교 그래요. 영어를 아예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영어를 아예 안 보는 학교 아니야. 영어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학과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다고. 우리는 수학만 봐! 라고 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수학은 원점수마다 자기들이 채점하는 방식이 막 엄청나게 자세한데 영어는 1대에서 3등급까지 그냥 같은 점수를 쳐버리고 4에서 5등급 또 같은 점수를 쳐버려.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야? 별로 중요하게 안 보겠다는 거야.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너희들이 원하는 학과에서 잘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좀 등급 낮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을 것. 그래서 등급보다는 오히려 뭐를 목표로 해라? 뭐를 목표로 하라고? 점수. 아까 어떻게? 고득점으로. 알겠죠? 만점은 못 맞더라도 고득점으로. 그게 내신 관리다. 자, 그리고 예시만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너희들한테. 그러면 지금 또 내신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때 쌤이 세미나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고 와 보니까 정시 비율을 자꾸 줄이고 있어요. 학교들에서. 정시 비율을 줄인다는 말은 뭐냐면 대학교에서 수능을 못 믿겠다는 뜻이야. 이해해? 수능에서 출제되는 걸로 학생들을 이제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그래서 수능 비율을 자꾸 줄이는 거야. 수능이 굉장히 완벽하고 너희들의 실력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는 좋은 시험 도구였다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대학교에서 수능만 보고 애들 뽑겠지. 근데 그래? 아니잖아. 논술 볼게요. 면접 볼게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못 믿겠다는 거야, 수능을. 우리가 판단할래요? 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그런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보려면 그리고 그 면접 같은 거 볼 때 너희들 세특이라든지 보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까지 내가 세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를 너희들도 혹시 그럴까 봐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뭐였냐면 선생님은 세특을 쓸 때 굉장히 멋있고 잘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절대 아니래. 그거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다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과학 시간에 초전도체를 배워가지고 그 초전도체를 활용한 MRI에서 활용하는 그 자기 공명장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어려운 말 써놓고 막 이런 게 좋은 세특일 것 같잖아. 전혀 아니래요. 그런 식으로 쓰면은 오히려 개망할 수 있답니다. 면접 가서 그 내용을 물어본대. 어떻게 돼?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오히려 힘들어. 그러면 좋은 세특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좋은 세특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실제 어떤 학생의 세특을 보여주는데 1학년 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가 학교 수업을 공부를 하는데 신라시대가 나왔대. 신라시대에 왕하고 다른 백성하고 뭐 싸웠나 봐.
갈등이 생겼대. 그걸 배웠대. 끝이야. 개 간단하지. 그래서 자기가 그 왕들하고, 그러니까 귀족층하고 아래 백성층하고 계층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좀 재밌어가지고 그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공부를 하였다. 끝나. 2학년 때. 2학년 때는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가요.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동학농민운동 알아? 그렇잖아. 그것도 일종의 농민봉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서 드러난 계층 간 갈등을 공부하였다. 이게 끝이야. 이게 포텐이. 야, 근데 1학년, 2학년만 봐도 너희들 뭘 느낄 수 있어? 뭘 느낄 수 있어? 이 학생이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 계층 갈등. 그렇지. 계층 갈등에 대해서 좀 관심 많구나 정도로 끝나지. 근데 이게 3학년 때 좀 포텐이 터져요. 3학년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얘가 현대, 지금 우리 계층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 유명한 드라마 더 글로리 라든지 또 그 있잖아, 스카이캐슬인가? 스카이캐슬.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냐, 이건 드라마잖아. 소설 같은 걸로 보면은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 계층 간의 갈등을 이제 풍자하고 한 웹소설 같은 거 있잖아. 웹소설, 유명한 웹소설들을 막 자기가 읽었대.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이 사회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을, 그런 갈등이 이런 드라마랑 웹소설 아니면 그냥 일반 소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싹 쓴 거야. 그리고 그게 어떻게 그런 작품들에서 해소되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봉합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계층 갈등에서 그런 걸 고민하면서 써놨더라고. 어때요? 이게 뭐 엄청 어려워 보여요? 아니죠.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이거예요. 세부 세특은요, 이런 빌드업이라는 거야. 선생님 느낀 건 그거야. 그분이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걸 이거 보면서 이런 빌드업이 중요하다. 1학년 때부터 너희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거를 간단한 거부터 이제 남들이 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간단히 보면 이런 것도 있겠지. 예시를 들자면 내가 세균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이 책상은 더러운가? 궁금한 거야. 이 책상과 내 손 중에 뭐가 더 더러울까? 비교하고 싶어? 세균을 채취해. 여기서 세균을 채취해. 그걸 배양액에다 넣어. 일주일간 키워. 누가 세균이 많은지 키워봐. 그럼 아주 간단한 것부터 빌드업 해가지고 나가는 거지. 이해했죠? 그래서 위생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걸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1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을 이제 준비하기 앞서서 어떻게 내가 내신을 잘 관리할지. 그러니까 내신 관리라는 게 옆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 절대. 이해했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친구들한테 나눔도 좀 해주고 그런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거, 선생님이 숙제, 채점, 오답 정리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절대로 숙제를 가짜로 외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숙제를 안 해오는 건 용서해도 숙제를 가짜로 외우는 건 퇴원시킬 거니까 알겠죠? 숙제 가짜로 외우지 않길 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요. 좋아, 잠깐만. 맞아. 이것도 해야 돼. 클린 신청 아까 얘기를 했고,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너희들 뭐 가정에서 있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수업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 선생님이 지금 저기 녹화 찍고 있는 것처럼 영상을 찍어 놓으니까 이 영상은 학원 홈페이지 찬사이언스 찬사이언스를 잠깐만. 기존에 다녔던 친구들은 알 테지만 지금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핸드폰 꺼내봐.
행동원 꺼내서 있어? 이거 검색 좀 해줄래?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하나 나올 거야. 맨 상단에 그걸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우리 학원 신규인 친구들 여기서 뭘 해놓으면 되냐면 회원 가입만 해놓으면 돼.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돼. 회원 가입까지만. 알겠지? 가입까지만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내가 할 일이야. 나랑 이제 저기 데스크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너희들 가입한 거 보고 너희들 아이디에다가 이제 영상을 넣어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까지만 오늘 꼭 해놔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오케이. 몇 시냐? 좋아. 10분 정도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이 페이지 간단하게 그래도 또 수업을 해야지. 수업하고 쉬는 시간 좀 줄 테니까 쉬었다가 2교시부터 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봅시다.